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강의함을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온라인 마케팅인가 성공 전략과 사례 분석 강의를 맡은 이강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규정상 이제 오늘 영상을 직접 다 틀어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된 케이스로 치자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그 영상, 요즘의 대세는 이제 좀 영상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스토리텔링이 좀 가미돼 있고 그래서 짧은 분량 내에 희노애락, 반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거기에다가 또 직접적인 PPL까지 들어가는 그런 광고 기법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만한 충분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 브랜드, 모 마트사의 이제 맥주편 영상이었는데요. 2017년 이제 이마트에서 제작된 웹드라마 형태의 맥주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배경으로 신혼부부라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살려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서 광고 메시지를 잘 전달한 광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상은 영상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놉시스, 캐리커처, 스토리라인의 그림을 그렸던 거, 그 다음에 영상을 커트 잘라갖고 숏컷 뿐만 아니라 블로그 형태까지 만들어져서 광고 대상 영상 광고 부분 은상까지 타게 됐었고요. 이때는 이 광고 제작업체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작년 5월 몇 년 동안에 거치면서 이 제작했던 돌고래 유괴단이 되게 유명해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미리 후반에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은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중간에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뒤에 거기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 해외의 정책과 지침, 법제 및 관련 담당자들의 행동 강령 등을 참고하여 4단계 로드맵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기초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템이건 어떤 분야에서건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로 보통 나눠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정의 및 도입 타당성 분석, 두 번째는 인식 개선 및 내부 역량 강화, 세 번째 채널 선택 및 운영 지침 제정, 네 번째 채널 운영 및 관계 맺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입에 따른 장단점 등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상되는 이슈로는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소셜미디어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기존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손상, 우려 등 경제적, 인적 손실을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터라든가 네트워크 관계라든가 오프라인의 수익 배분의 조건이 있었다면은 계약서상 그리고 아니면은 또는 내부 인력상 도입했을 때 훨씬 더 강점이나 장기적으로 좋은 점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작정 한두 명의 인력으로 소셜미디어를 도입해가지고 오히려 기존 관계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손실을 본다면 도입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들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식 개선과 내부 역량 강화입니다. 효과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고요. 세부 활동으로는 조직 문화 및 조직원 인식 개선, 교육 훈련을 통한 업무 인지도 향상, 세 번째 전담 조직 구성 및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예상되는 이슈로는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지연 및 문화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고객과의 실전적 활용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양상 및 표면적 형식적 활용 수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담당자 한 명이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에서 AS라든가 콜 문의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타 부서에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몇 시간, 하루, 이틀씩 걸리면은 실시간 휘발성,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기반에서 고객이 피드백을 받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문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이 소셜미디어 마케팅 채널 운영에서 고객이 1순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객에게 피드백을 빨리 줬을 때 기업은 고객에게서 그만큼의 신뢰를 더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업이 소셜미디어를 도입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혜택을,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 번째, 채널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지침도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입에 따른 장단점 등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예상 이슈로 목표의식 없이 도입했을 때는 기존 관계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손상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운영 지침에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쉽게 말해서 콜센터의 CS 같은 미리 매뉴얼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FAQ인 거죠. Q&A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왜냐면 담당자 한 명이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실수로 단어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해서 굉장히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져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과의 긴밀한 온라인 관계 구축을 유지하고 다양한 위기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나 기업, 시민, 단체, 기업 등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콘텐츠 생성에서부터 배포, 위기관리, 이슈 대응 등 실질적인 채널 운영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예상치 못하는 문제 발생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간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 보이지 않는 신뢰와 만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소셜미디어 참여도는 재무지표, 매출과 이익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참여 시에 양뿐만 아니라 질적 내용도 강조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가 모든 직원들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셜미디어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면 기업한테 꼭 필요한 한 가지부터 작게 시작하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회사와 담당 직원의 장점, 강점을 발견하고 신중하게 시작하되 끈기 있게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걸 한번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벤트성으로 꽤 효과를 봤던 마케팅 사례가 있습니다. 코오롱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한 뒤에 대상자로 선발된 인원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연예인 이벤트 실시로 참가자들한테 휴식과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고마움과 감동을 느끼게 함으로 코오롱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여 아울러 코오롱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전에도 이 코오롱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였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언급하진 않지만 요거보다 한 몇 년 전에 해외 하이네켄에서 축구 결승 경기를 몰래카메라 하는 걸로 한번 시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결승 경기를 모티브로 해서 극장에서 한 1000여 명을 불러드립니다. 물론 한 100여 명 미리 짤 인력들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1000명을 불러드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참가하고 고객들이 직접 참석해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직접 반응하는 것들을 시도했었고, 그게 500만 뷰를 달성하는, 단시간에 500만 뷰를 달성하는 효과를 만들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코오동 또한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젊은 층들의 인지도도 개선시키고 또 이 또한 500만 이상의 달성을 했던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품 판매뿐만 아닌 공각, 참여를 유도시키는 블렌드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타주 시골의 어떤 작은 믹서 회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믹서기의 성능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믹서기가 일반 가정용으로 저렴한 게 아니라 업소용으로 좀 강력한 성능입니다. 가격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트렌드적으로 이슈가 되는 제품들이 있었고, 그래서 각 매 주마다, 2주마다 그때의 그 시기적으로 유명했던 $50로 골프공, 쇠구슬, 쇠갈퀴 등의 물건을 사서 믹서에 갈아질까요?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의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부터 꽤 유명한 제품들은 모조리 블렌드텍의 믹서기로 갈기 시작했고,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 일주일 만에 600만, 나이키 등과 공동 프로모션, 갈아질까요? 누적 조회수 3만 건 이상을 돌파하는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주, 한 달, 2달 단위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영상을 해서 약 7년, 8년 동안에 약 700건 이상의 영상을 만들었고, 네이버라든가 구글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시기적 제품과 맞물려서 PPL성의 자기네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알리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성적 플러스 반전 마케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셜 커머스 업체 티몬에서 신선한 사랑편이 있었어요. 우리 광고에서는 3가지 포인트가 있죠. 여성, 아이, 그다음에 동물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 거기다가 이때 타이밍에서는 티몬에서 사랑이라는 관점이었는데 순수한 아이들을 믹싱하고 뒤에 배경에 PPL을 넣고 카피라이트 멘트에서는 티몬을 언급할 수 있는, 그래서 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짧은 드라마 같은데 맨 뒤로 가면은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한 줄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광고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반전 마케팅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블로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전통적인 미디어가 있었죠. 뉴스, TV, 라디오, 일방적인 광고였었고, 거기다가 주입식 또는 스펙 또는 이런 그런 내용들 중심이었는데, 그 뒤로는 스토리성이 가미됐다가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특정한 방법의 광고에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광고에 이제 조금 암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자극시킬 수 있는, 그래서 반전 드라마 같은 마케팅으로 기법들이 계속 생기게 됐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거를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이제 한 4월 몇 달 안 됐습니다. 광고는 분명히 카메라 업체의 광고인데 실제 등장하는 거는 음악과 거기다가 스토리성이 가미된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전 마케팅으로 미안하다 카드가든이라고 해서 카드가든의 음악이 나오면서 광고는 기법이 되게
특이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 네. 지금 댓글 주신 분도 한 분 계시네요. 광고 기억나신다고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 광고나 몇 가지 광고를 통해서 이 외주 제작업체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파괴하는 상식 외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돌고래 유괴단, 최근에 가장 핫한 제작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를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광고였죠. 최근에는 공중파까지 등장하고 유튜브에선 풀 버전이 거의 10분이 넘어갑니다. 10분 가까이 되는 연극의 왕. 여기에는 대서사시 같은 뮤지컬 같은 기법의 광고가 들어가고 이 안에도 등장인물 또한 초호화 캐스팅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업계라든가 또는 우리 이쪽 업체에서는 업체의 게임의 수준이라든가 등장하는데 훨씬 더 기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랑사가의 경우는 게임으로서는 다른 유사 업체, 유사 게임하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 광고로 인해서 게임의 수준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들여서 광고 만든 그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업으로서 광고를 돈 주고 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내고 블로그건 소셜미디어건 유튜브건 광고를 냈을 때 그 이상의 비용의 효과를 볼 수 있어야 광고를 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반전 마케팅과 사람의 상식을 파괴한 이런 광고 기법들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그런 광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수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간의 이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21년 5년 동안에 소셜미디어 채널별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관심을 보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채널별로 관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과거로 봤을 때 몇 가지 채널들, 총 한 7가지 채널이 있는데 페이스북부터 카카오 스토리까지. 그래서 지금의 성장세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의 증가세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페이스북은 그만큼 내려갔지만 반대로 인스타그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5년 동안의 지표를 보면서 과거 거보다는 일단은 올해 2021년 연령별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탑3가 뭘까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10대, 20대, 30대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쓴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0대, 50대는 밴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2위가 10대, 20대는 페이스북, 30대가 2위가 밴드, 40대 2위가 인스타그램, 50대 2위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광고주 또는 업체에서 우리가 광고를 하고자 했을 때 소셜미디어 채널로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고자 했을 때 우리 고객이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아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찾을 때 정보 탐색, 이용 행태, 사이트 검색하는 비중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죠, 미디어별로 타겟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채널에다가 아무 콘텐츠를 막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고객의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디로 알릴 거냐, 알릴 거냐라는 것은 푸시라는 방법이고요. 팝이라는 건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검색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연령에 따라서 네이버에서 들어올지, 구글에서 들어올지, 유튜브에서 들어올지 또 달라지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정보 탐색 이용 행태가 2019년, 20년, 21년, 그리고 남녀 10대부터 50대까지의 네이버, 구글, 유튜브, 다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채널별로 비율과 퍼센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소셜미디어로 마케팅을 할 때는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죠. 탐삼송, 전체 시장, 유효 시장, 타겟 시장을 찾고 우리 고객이 어느 채널에서 우리랑 유사한 제품을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는지, 어디에 빈도수가 높은지, 어떤 채널에 그런 경쟁사의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깃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이 그럼 그 고객들 대상으로 우리 제품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해서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보고 구매까지 넘어올 수 있게끔 콘텐츠화 시킬 것이냐. 이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 타겟에 맞춰 갖고 어떻게 콘텐츠를 최적화할 거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행태에서는 행태를 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들, 유튜브, 인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보의 흥미성과 정보의 유익성,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흥미롭고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했고 그리고 그만큼 신뢰할 만하다. 근데 그 비율과 수치값과 그에 따른 소셜미디어 채널들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널별로 몇 프로나 어디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상품이 훨씬 더 흥미롭게 접근할 건지, 유익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느냐, 성격에 따라서는 어떤 채널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를 훨씬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흥미성이 75%, 유익성 59%, 신뢰성 38% 순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흥미성에서는 유튜브가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익성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와 신뢰성은 유튜브와 밴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포털, 검색 포털의 이용 행태를 보면은 검색 결과의 적합성과 유익성, 신뢰성을 볼 수 있는데 네이버는 신뢰성에서 49.3%로 적합성 및 유익성 대비 낮은 경쟁력을 보였고요. 구글은 신뢰성에서 네이버와 다음보다 긍정적인 인식은 높았으나 전년 대비 5.9% 감소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성 마케팅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소셜미디어의 힘은 극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공중파에서 봤던 광고랑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광고는 전혀 극과 극으로 달라질 겁니다. 공중파에서는 코카콜라 하면은 곰이 주로 나와서 그냥 마시는 거라든가 BGM, 결국에는 대다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주력한다고 보시면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는 타겟이었죠. 아까 채널에서 덧글 올려주신 분처럼 타겟 마케팅이에요. 채널에 맞게끔 해서 고객이 직접 참여한 내용들을 편집해서 고객한테 즐거움, 해피니스, 코카콜라는 해피니스라는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기법의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전 세계 국가를 다니면서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참여형 이벤트 하면서 고객들이 얼굴 포커싱을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마케팅만 잘 보셔도 외식업이라든가 식음료, 먹는 쪽에서는 코카콜라에 올라왔던 수백 개의 영상 콘텐츠를 보시면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성장의 대표적인 요인을 보면은 아무래도 최근 2020년대 밀리니엄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세대에서는 미디어들 이용 시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전체 인구가 39% 모바일 콘텐츠 이용 시간에서 약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 중이며 이들의 유머와 인터넷 유행에 민감한 특성에 맞춘 MZ세대급 문화가 대중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MZ세대를 위한 마케팅의 특징은 콘텐츠와 전달 감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 부조화 연출, 패러디를 활용하거나 유머 코드 전달이라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간 이질적인 연출을 하거나 대중들에게 인지도 높은 주제를 패러디하여 황당한 느낌의 유머 코드를 전달하고 콘텐츠 반응 및
공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Z세대를 위한 마케팅의 특징에는 콘텐츠, 비주얼 연출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비주얼의 부조화를 결합하고 연출해서 소비자들에게 황당하고 독특한 감성을 전달함으로 해서 각인을 시키는 그런 광고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죠. 영화라든가 TV, 게임, 음악, 만화, 도서 등 젊은 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를 패러디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시물의 반응을 살펴보는 데이터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 식음료 분야를 사례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다음으로 UIS 합산 수치가 높은 게시물 반응 베스트 3의 게시물을 봤을 때 화제성이 높은 밈, 황당한 유머 코드 및 중독성 있는 CM성을 활용한 콘텐츠 연출 등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Z세대 마케팅의 좋은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각인된 브랜드 이미지 및 마케팅 기법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에게 색다른 느낌을 유도하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B급 요소를 많이 활용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한번 하시라고 추가로 제가 2페이지 더 넣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7월 오늘 하반기에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전용 커머스 도구인 블로그 마켓이 오픈이 됐습니다. 판매 물품 정보를 제공하는 슬롯과 결제 기능, 배송 조회, 댓글 등이 주요 기능이며 블로그 판매자들이 만든 상품을 모아볼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구글은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분석 도구인데 포가 출시를 합니다. 기존의 UA 구현 방식을 유지하되 분리하여 제공되었던 앱과 웹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머신러닝을 활용한 사용자 행동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즈니스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MZ세대를 위한 B급 마케팅 활용 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몇 개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단체라든가 교육, 보험, 금융, 뷰티, 미용, 쇼핑, 커머스,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여행, 자동차, 패션 크게 10가지 업종을 나눴고요. 이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한번 제가 기술을 해 놓았으니까 이거는 파트별로 한번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제작 스킬이란 크게 4가지 포인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 기존의 과거의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전달식, 주입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딱딱한 문체에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던 정책 정보를 이야기하듯이 전달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경험을 적용해서 나는데 없는 나만의 스토리를 담는 것들이 필요해진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사례를 쭉 보셔왔듯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감성 마케팅, 보험사라든가 또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일반인들 대상,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광고 모델로 참여하는 인터뷰 형식이 가장 좋은 콘텐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를 끌고 오는, 그래서 아까 몰래카메라라든가 아니면 타겟 마케팅을 봤을 때는 같은 세대가 페이스북에서도 성공했던 제품 광고들이 있었죠. 샴푸 광고라든가 또는 베개, 마약 베개라든가. 그래서 일반 대중, 시민들이 모델로 참여하고 사람의 인터뷰 콘텐츠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시리즈화 시키는 거죠. 전문적인 시리즈. 전문 기관이나 전문 업체일수록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 폭넓은 콘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소셜 채널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인기 있는
채널들 보면은 개그에 아예 집중을 하거나 또는 요리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촬영, 인터뷰를 하면서 좀 특수한 얘기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시리즈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제 사랑과 가치가 담긴 기획물은 재미와 공감을 산다고 볼 수 있겠죠. 희, 노, 에, 락이 들어가는 거죠. 반전의 묘미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 얘기, 부부의 얘기에서 부부에서 부모와 자녀, 친구의 얘기, 그리고 그 안에서 좋았던 얘기, 나빴던 얘기, 그런 효과들과 감정, 사랑,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줄 것이냐, 그 가치를 주기 위해서 스토리에 사람과 사람 이야기와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서 공감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킬의 4가지 포인트는 스토리텔링과 사람 이야기, 전문적인 시리즈, 그리고 사랑과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기 있는 마케팅 포맷, 웹드라마의 스킬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영상에서 주로 많이 다루곤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 있는 메시지는 소셜미디어 채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반전 또한 마찬가지고요. 몰입과 반전, 메시지, 이 3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몰입은 영상을 보는 사람 또는 블로그라든가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내 거라 보고 계속 볼 거냐 넘어갈 거냐의 차이입니다. 콘텐츠,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5초에서 10초 내에 결정하는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광고로 떴을 때는 4초가 지나가면 건너뛰기가 가능합니다. 또는 페이스북에서도 타임라인에 스크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 시간 내에 몰입할 수 있고 건너뛰지 않고 계속 주입하실 수 있는 처음에 인트로라든가 아니면 이펙트라든가 사고 장면 이런 것들을 주어서 몰입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쭉 몰입해서 보다가 이제 지루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는 반전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클라이막스, 극적인 순간 같은 경우죠. 이런 걸 잘 살린 케이스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이마트의 채널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세계 맥주 편 다음에 2편이 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1편이 성공을 거둠으로 해서 2편까지 제작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에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광고라든가 소셜미디어에서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카피라이트, 핵심 메시지,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회사에서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아예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킬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 브랜드와 상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해서 앞에서부터 쭉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마케팅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아까 4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하기 위한 의사결정, 두 번째는 전사적 관리의 교육, 세 번째는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실제 운영을 하고요. 네 번째를 이를 통해서 채널에 직접 고객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12가지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재 고객 채널 분석인 겁니다.
아까 맨 위쪽에 누가 이제 한번 질문해 주셨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별로 타겟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다루냐, 어떤 서비스를 알릴 거냐, 누구한테 어떻게 알릴 거냐에 따라서는 사업 계획서를 쓰고 과제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시장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시장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잠재 고객, 우리의 고객은 피라미드로 치면 맨 밑이 기존 고객, 가운데가 일반 고객, 맨 위가 충성 고객입니다. 그러면은 신규 고객을 받으려면 고객들이 예상 고객, 신규로 들어올 만한 고객이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오는지 또는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경쟁업체는 어떻게 팔고 있는지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을 조사하는, 그래서 이 시장 조사하는 방법도 방법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관 부처, 관련 부처에 매년 나오는 통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쟁업체는 얼마나 되고 소비자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들은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관련 학과의 석박사 논문에서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석박사 논문 자료, RISS라든가 국회 도서관 등을 통해서 논문 자료에 설문을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관련 기업들의 기업 보고서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관련한 시장 보고서라든가 채널별로 찾다 보면은 어디 업체에서 어떤 광고,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에서 타임라인 스크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광고가 뜨는데 다른 업체들, 우리랑 경쟁업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가? 유튜브에선 또는 밴드에서, 카카오톡에서 클릭했을 때 페이지별 이미지는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두 번째, 플랫폼에 따라서 우리 기업은 동일한 잣대를 두고 고객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접근 방법, 방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플랫폼별로 잣대도 다르고 고객 접근 방법도 제각각 달라지면 고객들은 혼동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률적으로 딱 항상 일관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방법을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선 규칙이 필요하겠죠.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참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채널별로 보면은 댓글이라든가 또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관심의 도달 범위, 얼마나 도달을 했는가, 방문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머물렀는가, CPC, PV, 클릭률, 그리고 고객들이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 애널리틱스 같은 이런 범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을 위해서는 네 번째, 채널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채널의 지표를 수집하고 성장 특정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지를 통해서 페이지의 인사이트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블로그라든가 사이트에서는 애널리틱스라든가 아니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통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섯 번째, 피드백도 필요한 거죠. 고객들 사이에서는 자기네들이 불편한 점도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피드백에 따라서 답신을 주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신을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죠. 답이 없다라는 거는, 피드백이 없다라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불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좋아요를 해준다고 해도 부정적인 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던 거죠.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속 관리 지속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no problem, 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 흥미로운 토론, 조언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홍보가 아닌 간접적인 홍보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잘하는 광고들은 대놓고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홍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홍보는 워낙 오래된 마케팅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 되다 보니까 간접적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기왕이면은 정보를 많이 주는 업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7번째로는 이모티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7번째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문체화되고 기사화된, 정형화된 내용으로 전달했었는데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세대, MZ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이모티콘을 쓰고 감정을 전달합니다. 최근에는 없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모티콘을 그려내는 시대로 넘어왔다고 보실 수 있고요. 8번째로는 해시태그. 과거에는 슬래시라든가 주성문 또는 아스테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스타라든가 소셜미디어 채널로 넘어오면서 샵을 쓰는 해시태그의 기능들이 많아졌죠. 다양한 그룹, 사람, 추가적인 소셜 홍보를 위해서 이 내용이 어떤 해시태그에 속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9번째로 캘린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에 뜬금없이 웬 캘린더?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주기적인 게 필요한 거죠. 게시물을 올리는 일정, 주요 특정 항목을 시간을 파악하는 소비자,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서는 가장 맞춤이 되는 요일 때, 오전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직전, 퇴근 이후, 수면 이전, 상품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반응을 잘하는 그런 시간 타이밍과 요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춰서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번째로 게시 시간 결정인 거죠. 발행하는 거죠. 고객 피크 시간대를 결정해서 언제 게시물을 올려야 되는지. 요즘엔 예약 발행도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복면가왕 같은 경우 보면은 복면가왕의 가면을 벗는 시점에 사람들이 검색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벗고 이 방송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 글을 올리면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요. 저녁 한 7, 8시쯤에 공중파라든가 케이블에서 맛집 프로그램 소개 많이 합니다. 근데 공중파에서는 그 맛집이 어딘지 소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딱 보고 어디 방송국에 어디 나왔던 프로그램에 어떤 맛집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지 하고 딱 검색하면은 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피크 시간, 궁금한 시간에 게시 시간을 결정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면, 왜냐하면은 특히나 푸시로 들어오는 검색 유입의 경우는 발행하고 나서 검색 유입이 적어지면은 페이지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발행하고 나서 클릭을 통해서 검색 유입이 높아지면은 앞쪽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블로그라든가 구글에 검색하는 경우는 이 10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11번째, 불만 고객 전용 채널도 따로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의 댓글 같은 경우 보면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논의를 유도하는데 일반 채널에서 답을 주게 되면은 일반 대중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이트들을 보면은 그런 고객의 AS 문의는 다 비공개 게시물로 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에 대한 전용 채널을 따로 만들고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2번째, 회사 고유의 스타일입니다. 각 회사마다 브랜딩, 이미지 마케팅, 아이덴티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독보적인 존재감, 목소리, 그리고 신뢰, 브랜드, 인식, 창출을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서 브랜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